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서비스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서비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뉘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면 첫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를 가진 노드에서 리퀘스트를 서비스 서버에게 보내면 서비스 서버는 리스폰스를 반환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전 시간에 봤던 빨간색 로봇을 등장시키는 이 클라이언트, 이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파이 서비스 패키지 안에 스폰 모델 파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파이 서비스 패키지 안에 스폰 모델 파이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양이 만만치가 않은데 또 차근차근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포트 부분을 살펴보죠. RCA 파이 노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 SRV 타입 스폰 엔티티였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요청할 서비스 서버 이름이 스폰 엔티티였어요. 이 스폰 엔티티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했을 때 로스트 서비스 타입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회해 봤더니 이 스폰 엔티티라는 서버는 가지본 메시지스의 SRV의 스폰 엔티티라는 SRV 타입을 사용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기서 실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가지본 메시지스 .srv import 스폰 엔티티로서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이 get package share directory와 os, sys가 왜 필요하냐면 이 가지부의 모델을 스폰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에 모델링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델링 파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가지부 튜캠프 가지부 안에 URDF 안에 이 뭐 이렇게 skidbo.urdf, skidbo2.urdf 이런 것들이 이 모델링 파일이에요. 근데 상당히 양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코딩으로 직접 뭔가 수작업으로 집어넣기보다는 파이썬 내부에서 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로스트 패키지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커맨드가 바로 명령어가 바로 get package share director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할 SRV 타입이 가제부 메시지스의 SRV의 스폰 엔티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리퀘스트 부분은 name, xml, 로봇 네임스페이스, initial pose, reference frame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리스폰스는 따랑 두 개입니다. success와 status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요청할 때 이 5개의 요소들을 모두 채워 넣어야지 비로소 모델을 등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길었던 거예요. 클래스 내부를 살피겠습니다. 생성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소 하던 것과 같이 노드 이름은 가지부 모델 스포너라고 지정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create client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기 위해선 셀프의 create client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SRV 타입,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비스 리퀘스트를 할 그런 서비스 서버의 서비스 자체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이 스폰 엔티티를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스폰 엔티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해줬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 여기 오타를 넣게 됐습니다. y를 안 써줬어요. 이렇게 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서버를 이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라이언트 내부에는 wait for service라는 이런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wait for service에 얼마나 기다릴지에 대한 타임아웃 세컨드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 타임아웃 세컨드, 지금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스폰 엔티티를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시킬 로봇의 모델링 파일을 접근해야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등장시킬 모델링 파일은 주캠프 가지보의 URDF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주캠프 가지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쉽지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컴퓨터가
홈 디렉토리에서 주캠프 로스트 워크스페이스에 src에 주캠프 로스트 베이직에 주캠프 가지보에 이 URDF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가야지 이 비로소 모델링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어차피 로스트 디렉토리라고 한다면 로스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이썬 API가 바로 get package share director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camp 가제보 안에 있는 urdf라는 파일 안에 있는 skidbot2.urdf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는 os.path.join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urdf 파일 path에는 말 그대로 이 urdf 파일에 절대 경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절대 경로를 갖고 이제 스폰을 시켜주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리퀘스트를 선언을 해주는데요. 우리 토픽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는 그냥 한 가지 스폰 엔티티 이렇게 임포트 해주면 됐었지만 트위스트 이렇게 선언해주면 됐었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체 SRV 타입 중에서 클라이언트는 이 리스폰스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리퀘스트에서 모든 걸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코딩에서도 이 스폰 엔티티 안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만 따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리퀘스트에 접근할 것이고요. 네,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리퀘스트 부분인데요. 내부에 콜백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send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다시 한번 위로 가보죠. name, XML, 로봇 네임스페이스, initial pose, reference frame 들을 채워줘야지 비로소 스폰 엔티티로 리퀘스트 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때 name은 우리가 생성시키는 이 로봇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ABC로 하건 뭘로 하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은 저는 우리가 사용할 그 모델링 파일의 이름과 같은 skidbot2라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ML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XML이 실제 모델링 파일이 들어갈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URDF를 살펴보면 제일 위에 XML 버전 1.0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XML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표준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HTML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XML을 이 거대한 XML 코드를 직접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XML 파일의 경로를 가져왔죠. 그럼 파이썬 안에 있는 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전체 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 파일의 경로를 집어넣어주고 read, 읽을 것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이 거대한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self.req.xml에는 이 거대한 텍스트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봇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줍니다. 이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바로 일전 예제에서 한번 넘어가 보면 로봇 두 개를 스폰시키고 주행시킬 때 이 뒷부분에 혹시 집중해 보셨나요? 이때 이 둘을 구분할 때 언더바 ns로 구분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skidbot2와 skidbo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ns가 네임스페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여기 있는 로봇 네임스페이스가 그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로봇 두 대를 생성시키면 커맨드 벨로시티가 두 개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커맨드 벨로시티가 초록색 로봇의 커맨드 벨로시티인지 빨간색 로봇의 것인지 구분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따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성한 로봇은 스키드봇은 이미 있기 때문에 skidbot2라고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텔레옵 트위스트 키보드를 실행할 때 뒤에 네임스페이스 옵션에 skidbot2라는 옵션을 줬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니셜 포즈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니셜 포즈는 어떤 타입을 갖느냐 하면은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포즈 타입을 갖습니다.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포즈가 이러한 타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의 포인트, 쿼터니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XYZ의 플로트 64비트 세 가지 형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쿼터니어는 좀 오일러 앵글과는 다르게 XYZW를 갖고 있습니다. 이 쿼터니어는 일단 지금은 당장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쿼터니어는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리퀘스트를 채워줄 때도 포지션만 XYZ를 채워주고 쿼터니어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값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 0.3의 위치에 로봇을 등장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거고, 제가 여기서 팁이 있자면 바로 여기서 뭐 0,0으로 하면은 가끔 로봇이 뭐 바닥에 약간 박혀있는 것처럼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에서 띄워주면 로봇이 살짝 떨어지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0.3 정도면 그래도 뭐 충격이 많이 오지 않을 정도라서 이 정도로 지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낸다 라는 call async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call async가 반환하는 future라는 게 있는데요. 이 future라는 것의 개념을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 이 future가 이 작업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 그대로 약속을 받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보면 send req를 통해서 future를 받고, 그 다음에 메인문에서 spin until future complete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future가 끝날 때까지 나는 스핀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함수라고 보이네요. 이 내부 매개 변수로는 노드와 future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뭐 사람의 언어로 해석해 보면, 여기에 있는 send req는 반드시 끝날 것을 보장한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반드시 끝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끝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를 너에게 줄게. 그것이 바로 futur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RCL파이는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나는 너가 끝날 때까지, 이 future가 뭐 끝났다는 것을 알릴 때까지 나는 로봇 스폰 노드를 스핀시키고 있겠다 라는 이런 뜻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메인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future를 받아내고 이 future가 끝날 때까지 스핀을 시키다가 만약에 future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예외 처리 부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uture가 끝나게 되면 이 future가 뭘 들고 찾아올까요? 찾아온다기보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future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리스폰스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future 안에는 서버로부터 받은 리스폰스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future.result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future.result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가져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제 exception, 예외 처리를 발생시키도록 코딩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리스폰스를 잘 받아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리스폰스의 형태를 보면 리스폰스에는 불 타입의 success와 스트링 타입의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sult 안에 있는 스테이터스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종료하도록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살펴봤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는 차치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리스폰스가 오면 그 잘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리퀘스트가 오면은 잘 왔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이 함수들을 외우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보고 제가 작성하는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터미널 라인들을 입력해주세요. 첫 번째로 가지보를 실행시키고, 두 번째로 서비스 서버를 하나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하나 생성시켜줍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주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예제냐, 우리가 로봇을 토픽이 아니라 서비스로 움직여 볼 거예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전에 토픽에 뭘 지정해줬죠? 리니어 벨로시티와 앵귤러 벨로시티 g를 설정해줬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게 할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만큼 움직이고 싶으니까 그 시간 타임 듀레이션을 지정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제가 5초 동안
linear velocity x로 0.5의 속도로 angular velocity 1.0을 갖고 움직여라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1, 2, 3, 4, 5초 동안 움직인 다음에 이 서비스가 요청을 다 끝내고 리스폰스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는 result message의 success, 네, 잘 끝냈다 라고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로봇을 5초 동안 움직이는 예시인데 일전에는 토픽으로 구현했고 지금은 서비스로 구현했죠. 이러한 차이점들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서비스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2개 한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를 2개 실행한다고 했을 때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재빨리 실행해서 5초 동안 0.1의 속도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끝나기까지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10초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게 5초 동안, 이게 확실하게 이제 마이너스 0.5, 0.0으로 줘보죠. 계속 마이너스 0.5로 움직이라 했는데 못 움직이고 있다가 비로소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끝났을 때 그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실행될 동안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연속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든 SRV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살펴봅시다. 제가 만든 이 SRV 타입을 살펴보죠.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가 작성했을 때 몇 초 동안 얼마의 리니어 속도, 얼마의 앵귤러 속도로 로봇을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로봇이 수행을 완료한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를 반환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도 리스폰스에는 int 형식의 time duration, float 형식의 angular velocity, float 형식의 linear velocity x, 이렇게 세 개의 리스폰스를 담고 있고 리퀘스트는 잘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물 타입의 success를 받도록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유념하면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를 앞에서 봤기 때문에 차이점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봤던 것과 다르게 방금 저희가 확인했던 커스텀 인터페이스의 SLV의 터닝 컨트롤을 임포트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create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주는데 우리가 지금 서비스 리퀘스트를 요청할 서버 이름이 턴 로봇이에요. 그래서 턴 로봇에게 우리가 리퀘스트를 할 것입니다. 이 턴 로봇이 뭘 쓰고 있느냐, 어떤 SLV를 쓰고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그 SLV를 쓰고 있죠. 그래서 턴 로봇에게 리퀘스트 할 것이며 사용하는 SLV 타입은 터닝 컨트롤을 사용하고 1초 동안 이 터닝 컨트롤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없으면 에러 로그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리퀘스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퀘스트 안에는 무엇을 채워 넣느냐, 방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time duration, angular velocity z, linear velocity x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받았느냐, 사용자로부터 인풋으로 받았죠. 이 내부 로직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속도를 크게 잡으면은 이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angular, linear 모두 이렇게 너무 속도가 크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처리를 미리 해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인풋으로 받은 것을 적절한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퀘스트 안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샌드까지 해주고 퓨처를 반환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클라이언트만 두 개 살펴봤는데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비스 서버를 코딩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실행시켰던 로봇 터닝 SRV 파일을 보시죠. 또 양이 만만치 않은데 사실상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무엇을 하는지 동작에만 유념해서 구현하면 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버는 무엇을 할까요? 서버는 리퀘스트가 오면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리스폰스를 뱉어주죠. 그리고 또 다음 클라이언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서비스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 서비스는 3개의 매개분수를 받습니다. 어떤 SRV 타입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생성할 서비스 이름, 그리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이 오면 동작될 콜백, 이 3개가 매개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콜백 내부를 한번 볼까요? 로봇턴 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턴 콜백은 매개분수를 셀프 말고 2개를 받습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받아요. 이 2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 왔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로직을 처리하고 리스폰스를 주겠죠.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2개를 다 받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 이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안에 다시 한번 보지만 타임 듀레이션, 앵귤러 벨로시티, 리니어 벨로시티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리퀘스트 닷 타임 듀레이션 닷 리니어 벨로시티 닷 앵귤러 벨로시티를 가져오고 있고, 리스폰스는 리스폰스 안에 석세스가 불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 3개의 값을 받아서 바로 move 로봇이라는 내부 함수에 바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부 로직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매개분수를 주고 이 2개의 속도를 가진 로봇, 이 2개의 속도를 갖고 로봇을 이동시켰는데 타임 듀레이션만큼 이동시킬 것이겠죠. 이 move 로봇 안에는요. 이렇게 해서 move 로봇이 로봇을 특정한 시간만큼 이동시킨 다음에는 로봇을 정지시키고요. 정지시킨 다음에 이때까지 문제가 없다면 성공한 것이니까 리스폰스 안에 석세스에 true를 집어넣어서 리스폰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문을 보시면 메인문은 아주 간단해요. 실제로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넘겨주고 하는 이 과정은 이 RCL 파이가 모두 관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스핀 안에 생성한 노드를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블랙박스로 남아있던 무브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브 로봇은 우리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해상의 로봇을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는 무엇을 해줘야 됐죠?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 결국은 퍼블리셔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스키드보어 커맨드 벨로시티에 퍼블리시를 하는 퍼블리셔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특정한 시간만큼 특정한 선속도와 특정한 각속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러한 로직을 구현해 줍니다. 특정한 시간만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루는 이런 API가 사용된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이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스탑 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뭐 리니어 벨로시티와 앵귤러 벨로시티를 그냥 다 0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퍼블리시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이렇게 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서버를 생성하는 방법,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죠. 10초 동안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다면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커피 로봇을 만드는데 커피 추출을 10초 동안 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0을 하나 더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 커피 추출을 지금 100초 동안 할 건데 그동안 두 번째 클라이언트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내부에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로직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 로봇으로 상상해보면 아까와 같은 커피 머신으로 상상해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서비스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